제가 했습니다. 뭐 의견 차이랄까요?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맞춰드렸죠. 네, 안녕하세요. 유미의 세포 시즌2의 애니메이션 연출을 맡은 윤준상입니다. 네. 저는 지금 평온과 평화를 되게 안식을 찾았어요. 처음에 사실 시작할 때 분명히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리얼한 감정선을 이제 드라마에서 표현을 하고 속마음에 정말 드라마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한다라는 게 저는 너무 좋다. 너무 재밌겠다, 이거 새롭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이제 제 촉세포가 이거 애매한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미리 고민해야 할까?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지. 뭐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1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별 극복 항해라는 걸 저희가 하잖아요. 우리 제발 쿨하게 이별하자! 저희 팀과 이제 제가 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면서 정말 그 이별 극복 항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그 마지막 화의 방영 일주일 전까지 작업을 해서 최종 편집에 이제 넘겼었거든요. 폭풍을 막 그러고 이제 그 안을 헤쳐나가다가 다들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평온을 찾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전 딱 그 상태로 이제 마지막 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다 이뤘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대에게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나요? 당연히 의견이 다른 부분은 많았고요. 그리고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자기 영역에서 어쨌든 이 자기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방법은 회의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4번씩 할 때도 있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줌으로 계속 만나고 이슈 터지면 계속 그 단체 카톡방에서 이제 의견과 피드백과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윤관우님께서도 작업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있었기도 했고 근데 이게 결과물을 봤을 때 서로 이해되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걸 하고 싶었구나 아니면 이거를 담아내고 싶었구나 서로 이해되는 게 있어서 힘들지만 되게 좋았던 작업인 것 같았어요. 답답한 게 많으셨군요. 있었다 많았다 말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실 저도 약간 이해도가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이상혁 감독님이랑도 이제 뭐 의견 좀 다를 수도 있었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뭔가 약간 혼란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1, 2화를 정말 너무 힘들게 사실 작업을 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걸 딱 넘어가고 나서 이승엽 감독님의 의도가 뭐 드라마적인 의도가 어떤 건지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제 의견이나 뭐 제 연출을 또 이제 이해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같이 옷도 이렇게 맞춰서 입을 수 있게 거의 모든 장면들이 얘기를 통해서 디벨롭된 게 더 좋아진 게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의견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씬에 더 힘을 줄 것인가.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과 인원과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선택해야 되는데 연출 입장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다른 씬들을 더 비중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씬들은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다를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나눠볼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더 막 이렇게 확 살려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이상혁 감독님께서는 과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좀 더 디벨롭된 것들이 좀 지금 생각이 나는 걸 좀 말씀드리자면 바비마을에 처음 사랑이가 이제 오게 된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거기서 갑자기 이제 우리는 뮤지컬을 한번 해보자. 일정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재밌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가능한 선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걸로 해서 이제 만들어 본 게 이제 그 지금의 결과물이 이제 나온 거고. 우리는 장미와 기타와 낭만이 넘치는 신대륙에 도착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더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분위기는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성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형태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색감적으로도 그렇고 정확히 이제 구분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갑자기 이제 그 공간이 나왔을 때 이제 시청자들이 여기 어디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의미의 이제 마을은 세포 마을은 복고적인 컨셉을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할 때는 저희는 항상 이제 복고라는 베이스를 갖고 좀 더 친근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웅이는 개발자다 보니까 조금 더 쿨한 컬러 톤의 약간의 근미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리려고 했었고요. 그거랑 다르게 우리 바비 마을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그 바비라는 이제 본캐죠. 본캐의 이제 특성과 성격 같은 것들이 그 마을에 이제 표현이 돼야지 됐었거든요. 바비는 정말 로맨티스트의 그러면서 조금 신비로운 좀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색감적으로는 앞에 두 명과 다른 약간 에메랄드빛을 베이스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광장이 이제 사실상은 대부분의 이제 스테이지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멕시코 느낌의 좀 축제가 항상 일어나는 좀 그런 공간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요. 색감적으로도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표현이 됐었던 거죠. 그렇게만 끝났으면 사실은 좀 그렇게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바비의 그 캐릭터성은 이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무의식의 세계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기에는 다른 애들과 다르게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느낌들도 있고요. 앞에 이제 광장은 굉장히 화려하고 막 오픈되고 막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뒤쪽에는 침엽수로 만들어져 있는 비밀의 숲 같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랑이가 한 번은 그 되게 깊은 숲을 한번 바라보고 그러고 뭐지? 라고 하다가 밝은 쪽의 빛을 보고 이제 바비 마을로 이제 가는 그런 샷을 이제 연출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비의 어떤 그 속마음을 살짝 알아볼 뻔 하다가 이제 넘어가는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의 뭐 복선이나 뭐 디테일 같은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막 이제 내다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역을 하나 만들어 볼까? 기차역을? 재밌었겠다. 왜 기차역을 생각을 했었냐면 이 바비가 많이 이렇게 떠나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정차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또 떠날 수 있는 어떤 기차 약간 이런 컨셉도 좀 있었었는데 좀 너무 갔나? 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작업이 만만치 않았을 네, 조금 이제 폐지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마. 저는 원래 그런 걸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소중한 분이 돌아가셔서 막 되게 슬픈 상황인데 TV에 이상한 개그 프로 보다가 웃고 웃는 나 자신에 놀라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웃음이 나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이런 게 좀 더 리얼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세포들의 어떤 엉뚱함과 애니메이션이 줄 수 있는 어떤 위트와 이 재미, 귀여움들을 실사 주인공들과 섞여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감정의 레이어가 깊고 뭔가 생각할 게 더 많이 던져주는 이런 씬들이 연출이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의 연출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걸 맡게 되면서도 제일 잘 살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비와 이제 뭐 웅이랑 싸우는 부분. 네. 쉽게 흔들리고 안 그럽니다. 누구처럼. 말에 가시를 넣어서 보냈네. 혀세포끼리의 키스씬. 이렇게 하는 거만. 그리고 배드씬. 바비의 옥토퍼스 어그에 오른손이 걸렸네. 이런 것들을 세포 마을에서는 정말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둘이 탱고를 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다른 표현법, 그런 상징법들이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을 때 정말 시너지를 굉장히 낼 수 있다라고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다 죽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이 싸우는 게 굉장히 치졸하게 싸우기 시작하다가 약간 정말 주먹까지 쥐게 되는 것까지 가는데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려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마침 애니가 있어서 이제 애니팀 회의할 때 이게
아예 전쟁이 날 것처럼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 개체가 늘어날수록 애니팀은 힘들어져요. 이게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바비 마을에 나무가 많은 것도 굉장히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이제 이 부담이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뭐 이제 이런 회의들을 했었고, 김광국님은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참 네. 저도 이제 연출을 하다 보니까 뭐 좋은 아이디어가 나거나 그럼 저도 막 이제 아이디어가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PD 분들이 이제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지금 이 그 바비와 이제 웅의 말싸움 씬 같은 것처럼 이게 이제 사실상 무형의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세포마을로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실체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독설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가시가 들어있는 어떤 편지가 된다든지 가시를 넣어서 바비의 또 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말이 화살이 돼가지고 이제 실체화가 돼서 실제로 얘네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약간 좀 이런 비유, 약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는 재밌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애니메이션과 이제 실사 드라마가 같이 하는 거에 되게 상징적인 좀 의미 그런 거가 아니었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근데 가시도 약간 뭐 의견 차이랄까요? 어쨌든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너무 사소한 거여가지고 그냥 맞춰드렸죠. 맞춰주신 게 되게 많아요. 네, 그게 뭐냐면 생선 가시의 색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정말 좀 더 좀 그런 불쾌하거나 뭐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그 썩은 생선 같은 느낌으로 좀 그린톤을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이상하다 그랬죠. 너무 과하다 그러셔가지고 색깔 좀 바꿔주셨으면 색깔 감사하겠습니다. 좀 조정하고. 쉽지 않은 작업이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씬들은 보통 우리가 1회부터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씬들을 아예 뽑아서 먼저 작업했어요. 저는 그 합성 씬들 다 마음에 드는데 시즌 1에서는 게시판 세포랑 유미가 만나는 따로 없어? 장면, 분노의 하신으로 변한 사랑이를 위로하는 유미의 장면, 그리고 엔딩쯤에 이제 거의 커튼콜 하듯이 세포들이 눈 오는 창밖에 유미가 보고 나와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장면, 이런 것들은 너무 사랑스럽게 잘 나와서 볼 때마다 약간 뭉클뭉클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구체적인 작업 과정은 잘 모르지만 엄청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할 말이 많기는 한데 할 안. 근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였었거든요. 그게 실사를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또 거기 만지고 합성한다라는 게 조금 더 공정도 많아지고 좀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게 좀 고민됐었는데 어쨌건 잘 조율이 돼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게 됐고요. 사랑이 분노의 화신 부분. 저는 이 장면은 시즌 2 시리즈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왜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썼냐면 자꾸 그 사랑이한테 좀 이입이 많이 됐어요. 참 복잡한 감정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슬픈 것도 있고 분노도 있을 것이고 상실감? 네. 네, 상실감.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자기 책임을 이제 내려놨다라고 하는 좀 안도감 같은 것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복잡한 심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마지막에 이제 번쩍하면서 눈물을 이제 또르륵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정말 눈물 흐르는 타이밍까지 제가 다 신경을 좀 썼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아이같이 울면서 그 뿔났던 뿔이 확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일단 PD님들은 그 장면에 엄청 반대를 했었었고요. 뿔을 그렇게 사라지게 한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저는 허무한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원래 유미의 세포들은 2등신, 3등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어린애처럼 행동을 한다든지 사실은 전혀 그런 건 없는데 이 장면에서는 저는 너무 막 그 어른스럽게 어른처럼 행동하던 애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서는 좀 정말 아이처럼 좀 우는 그런 느낌을 좀 살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침 안소희 성우님이
그 아이 같은 느낌을 또 기가 막히게 또 살려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샷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분위기가 잘 나게 완성이 돼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제가 빵 터진 부분은 그 유미 예절 뿜뿜 예절 뿜뿜 유미. 이성이가 팍 날아올라가지고 이제 뭐 카드 날리고 약간 이런 부분들까지는 이제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이 김고은 배우님이 이 셀러문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저랑 이제 이상혁 감독님이랑 취향이 비슷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저 진짜 그거 보면서 되게 빵 터졌다. 노련함으로 승부한다. 나 진짜 프라임 세포 될 거야? 자존심은 어쩌고. 저는 예전에 그 전시할 때 그게 있었어요.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자신의 프라임 세포를 찾아주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 했을 때 평화 세포가 나왔습니다. 유바비가 차갑게 대한 게 아니라 유미가 차갑게 대한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원래 평화 세포가 역할이 이렇게 자주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작가님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대에게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나요? 전 유미처럼 약간 프라임 세포가 변해가고 조금 더 어렸을 때 구웅 씨랑 비슷하게 약간 자존심 세포였던 것 같아요. 꼭 그래야겠니? 자존심도 없이? 실수 없고 막 자존심 세운답시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정작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차차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이제 불안 세포. 이거 어떻게 끝내지? 마감 맞출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해. 저희 마지막에 이제 그 프라임 세포가 된 작가 세포 뒤에서 불안 세포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의자 뒤에서 막 하고 불안 세포 아니 뭐 작가 세포가 이제 결국은 이제 탈주를 하게 되는데 나 프라임 세포 안 해. 저도 이거 하면서 한번 탈주도 생각을 해보자. 나 다시는 찾지 마. 안녕. 오이만 최애 세포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최라는 게 사실 이게 하나라서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최애 세포라고 하면 이제 불안 세포. 우리 미친 짓을 한 거야. 그런데 작업하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애 세포가 생겼는데요. 그게 이제 빵빵 세포, 이름은 빵빵세포. 욕 세포. 야이 미. 나 오랜만이다. 둘 다 약간의 광기가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 광기가 그걸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광기 어린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대용 세포도 사실 굉장히 광기가 느껴지잖아요. 안대용 세포 좋아합니다.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러면 안 돼요. 너 뭐야? 그래 너 뭐야? 요 안녕. 적절한 타이밍에 써야 다정함이지. 마구 써대면 상대에게 부담만 줄 뿐. 안대용 세포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이건 대박 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고민을 했었던 건 뭐였냐면 그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했었어요. 플랜 B를 시작한다. 세포들과 어찌됐건 스타일은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이제 있기는 해야 되거든요. 스타일라이즈는 또 필요하고 근데 뭐 바비보다 잘생기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대중들이 봤을 때 조금 호감도가 이제 있는 막 그런 그 애매한 라인을 잘 타고 근데 이제 몸이 또 막 이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사실상 정리를 하는데 되게 힘든 부분이 조금 있기는 했었어요. 바로 지금이지. 이상혁 감독님이랑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의견 조율을 하는 중에 오케이가 딱 다 돼버리는 게 있는데 BGM 세포를 저희가 그래, 옳지, 좋아. 딱 나온 순간 오 멋있네. BGM 세포 너무 예쁘게 잘 나와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BGM 세포가 이제 운명의 데스티니 하는데 데스티니 하는 뭔가 이런 느낌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실사랑 이게 이제 분할 컷이 되면서 잘렸어요 뒤가. 아유 너무 아쉬운 부분인 거죠. 눈물을 머금고 잘랐죠. 더 응급하고 싶다고. 뭐 사실 그거는 그 이동건 작가님한테 뭐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우리 디자인팀이랑 고민을 했어요. 우리 왜 이거를 코를 없앴을까? 코를 한번 만들어도 봤었어요. 근데 안 변태 같은 거예요. 그 느낌 확 안 나는 거죠. 코가 있었으면 또 코피 날 때 뭐 계속 피어났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코 피울 일이 많을까봐 없앤 거 아닐까요? 피치를 많이 항상 은큼한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코를 어쩌면 소시오. 너무 많은데. 제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별 극복 항해가 전 딴 거 고르실 줄 알았어요. 어떤 거요? 우주. 아 그거는 오른손 세포. 어렵다기보다는 좋아하는 거. 모두가 좋아했던 거. 재밌게 이건 작업을 했었던 거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거든요. 왜 힘들었었냐면 걔가 갖고 있는 미션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네. 미션이 좀 많았었던 게 첫 번째는 이게 시즌 2의 1화잖아요. 1화에서 정말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확 끌어올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런 게 일단 1화에 너무 많았어요. 그 바이킹도 있지만 나중에 막 마을에 불 지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이별 극복 항해라는 것 자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파도를 헤쳐나가야지 이제 그걸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친 바다를 막 헤치고 가는 뭐 그런 현장감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도 막 거기 바이킹 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물방울 튀고 막 난리가 난 그런 샷을 이제 만들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또 약간의 위트가 있는 게 뭐 사실상 이게 시나리오는 한 줄이거든요. 거센 폭풍을 헤쳐간다. 바이킹 배를 타고. 근데 바이킹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놀이공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이 바이킹 놀이 기구의 이제 컨셉을 살려보자 라는 것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바이킹을 탈 때 떨어질 때의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공중에 붕 뜨는 것 같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살리면 그 막 격한 상황에서도 조금 재미를 좀 느낄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죠. 다리 바꿔줘! 뒷자리 무서워! 뭐 힘들었는데 또 만족스럽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사실 그 평온하게 이제 쫙 되는 그런 샷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이제 바다에 쫙 리플렉션 되면서 뭔가 우주 공간을 헤엄쳐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사실 제 뭐 베스트 샷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좀 힘을 쏟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런 반대를 뿌리치고 제가 거기에 막 뭐 그림 그리고 막 가이드 해가면서 이제 고집을 좀 부렸었던 샷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딱 그 정말 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잘 표현이 돼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저기 H2 행성. 커다란 행성이 보인다. 세상에 다시 없을 이제 배드신을 만들어 보자. 세상에 어떻게 배드신을 이렇게 만들겠어요? 유미의 세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시도였다고 보거든요. 사실 드라마에서 이제 척추 협곡을 따라 내려가면서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정말 우주를 탐사해 나가는 정말 그것도 굉장히 진지해야 되거든요. 오른손 세포는 정말 진지합니다. 그 H2 행성을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만지러 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이 손동작을 굉장히 잘 살리고 싶었었거든요. 수정 엄청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이제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정말 막 이렇게 막 되게 변태같이 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원래 처음에는 H2 행성을 하나만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막 이제 할 때 지켜보고 이제 싹 있다는 겹쳐지면서 두 번째 H1 행성인 거죠. 이게 딱 되면서 완성된 그 실루엣을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거지. 네. 너무 잘 나왔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심지어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얘기를 해도 감독이 안 멈췄어요. 좀 더 욕심을 냈고 그 욕심이 되게 잘 나와서 잊지 못할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네네. 안 그래도 여기서 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 시상자는 네, 아니지만 실사 드라마에서는 이제 배우분이 이제 일단 세포를 모델링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델링에 이제 피부라든지 이런 질감들을 만들어주는 이제 텍스처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뼈를 심어가지고 또 뼈가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제 해야 되고요. 그게 다 된 다음에 애니메이터들이 이제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업자들이 다 욕심이 있어요. 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보면은 되게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걸 해주시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다른 장르와 복합적으로 되면서 약간 새로운 장르랄까요? 어떤 그걸 좀 저는 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유미가 정말 고민이 많을 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내 마음이 도대체 뭘까라고 좀 고민이 될 때는 한 번씩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되게 선물 같은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시즌 3가 뭐 모르겠지만 하시게 되면 불러주십시오. 네, 확정된 게 없어서 하면 루크스랑 해야죠. 제가 그 농담으로 이제 애니메이션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유미의 세포들 지금 티빙에서 스트리밍 하세요. 저랑 같이 이제 전체를 진행을 해주시는 석효주 조감독 스토리보드를 저희가 이제 연출을 하거든요. 진행해 주셨던 이제 정아름 아트 디렉터, 백연옥, 이제 이석기 전체 제작을 책임지는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제작과 이제 연출 사이에서 밸런스 같은 거 맞춰주시는 김다나 PD, 황지우 PD, 김준석 PD, 모델링 팀, 텍스처 팀, 리딩 팀. 실제로 드라마에서 이제 배우님이 연기를 하듯이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딱 분위기를 뭐 잡아주는 것들이 이제 라이팅과 합성 아직도 나왔어요. FX, 리얼 FX랑 그 모션 그래픽을 같이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